안녕하십니까? 김 박사의 과학TV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감염자가 폭증하는 코로나19의 델타 변이와 대책에 대해 전편에 이어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로, 델타 변이는 감염성은 높지만 감기 수준의 치사율로 백신 미접종자에게는 위험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사 방식의 백신 투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감염이나 백신 반복 투여 시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접종 여부 및 대상 결정 등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일 가닥 RNA 바이러스로 변이가 용이하고 단순 감기의 세 대주요 원인 바이러스 중 하나로 주로 호흡기나 장 점막으로 감염이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특이하게 ACE2 수용체와 결합하는데 ACE2 수용체는 간과 비강을 제외한 신체 장기 대부분에 분포하며 호흡기 점막과 특이하게 폐포 상피세포에도 존재합니다. 코로나19의 초기 치사율은 4%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전체 누적 치사율은 2% 정도로 스페인 독감 수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호흡기 바이러스인데 왜 전신에 퍼져 있는 ACE2를 결합 대상 수용체로 선택했을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조상으로 간주하는 관박쥐에서는 ACE2 결합 부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ACE2 결합 부위 획득은 인위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의문점을 좀 더 살펴볼까요? 코로나19는 중국에서 시작됐으며 초기 자료 및 영상 모두 중국에서 유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 직접적인 부검 결과가 아직 없습니다. 폐렴으로 죽는다고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현재 WHO나 미국 CDC의 지침에 의하면 호흡기 질환자 대부분이 코로나19 사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평년의 독감 사망자 수와 거의 유사합니다. 완전 추론이지만 독감 유행 절기에 코로나19가 누출되었다면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일반 감기 바이러스에 불과하다면 사망은 독감 때문이고 진단은 코로나19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백신을 접종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접종은 전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복 접종이나 재감염 시 치명적인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부는 빌 게이츠의 백신에 의한 인구조절론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존스 홉킨스대 자료로 한국의 코로나19 현황을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4차 대유행 중입니다. 확진자가 7월 이후 폭증하여 지금 거의 2,000명 수준입니다. 하지만 확진자의 폭증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4명 수준으로 안정적입니다. 검사자 수는 올해 들어 일평균 4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바, 확진자 수 증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지수가 3.2로 높기 때문입니다. 델타 변이주의 등장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독성이 거의 없어 특히 50대 미만에서는 사망률 면에서 앞 페이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신 미접종이 더 유리하리라 판단합니다. 만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원래 독성이 없다는 추론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백신 접종은 전혀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스 홉킨스대 자료로 이스라엘의 코로나19 현황을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은 화이자 백신 접종도 신속히 추진했고 2차 접종률도 거의 60%의 백신 예방 모범국입니다.
실상을 볼까요? 이스라엘도 4차 유행으로 확진자가 증가세이며 사망자 수는 안정적이었다가 최근에 반등하는 추세입니다. 최근의 사망자 증가는 소위 돌파 감염으로 추정됩니다만 사실은 백신 접종 후 재감염 부작용 때문으로 추정되며 이는 이스라엘의 백신 2차 접종률이 높은 상태에서 백신의 부작용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백신을 주로 접종한 영국에서도 최근에 사망자 수가 반등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역시 백신 2차 접종률이 높은 상태에서 백신의 부작용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 데이터를 정리한 것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확진자 수 그래프가 비교적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확진율 그래프는 질병관리청이 주말에 검사자 수를 줄이는 대신 확진자 수는 거의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 한 주일 간격으로 그래프가 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진율이 4%대이며 확진자 수는 평균 1,800명 수준입니다. 2021년 누적 사망률은 확진자 대비 1.8%를 상한으로 지금은 1.0% 미만으로 계속 하락 중이며 일일 사망률은 확진자 대비 피크치 5.4%에서 지금은 0.4%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 중입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재 가용한 근육주사 유전자 백신 접종은 부작용을 심층 검토 후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로, 아직 미접종 상태인 50세 미만의 접종 여부 자체에 대한 긴급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 생각으로는 신규 및 추가 접종 모두를 중지하고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유전자 백신의 문제점이 제기된 현 시점에서 주사 방식이 아닌 코점막 투여, 단백질 백신이 최선이라 판단하며 추후에 대비하여 신속히 개발에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로, 델타 변이는 독감 수준 이하 독성으로 백신 개발 등 별도 대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섯째로, 정확한 코로나 감염 실태 파악을 위해 PCR 및 항원 진단 검사를 병행하여 검사 수를 대폭 확대하고 개인용, 가정용, 항체 검사 키트의 시판을 허용하여 항체 검사 결과도 참조하여 향후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섯째로,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원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직접적인 증가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망자의 여러 조직에서 원인 바이러스 존재 증명을 위한 부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백신 사용 불가 상황에 대비하여 치료제 개발, 승인 및 확보를 제안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